한밤의 기막힌 투자 토요일, 일요일 방송의 송하나 김지송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에서는요. 주식 잘 가르쳐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밤 주제백에서는 송하나 김지송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질문을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고요. 뒤에서는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재미난 주식 교육 시간으로 찾아뵙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노란통 메신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요. 팍스TV, 송하나 김본, 한밤 주제백이라고 치면 주식 교육에 필요한 자료들을 매일 만나실 수 있고요. 또 쉽게 참여하시는 방법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휴대폰에 카메라 켜주시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네모난 QR코드를 갖다 대기만 하면 실시간 참여 링크가 뜨니까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참여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팍스 경제TV 시청자 게시판이나 또 노란톡 너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점들을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실제 방송 중에 소개도 해드리고요. 채택이 되신 분들께는 주식과 파생상품, 교육 VOD를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서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참 오늘도 시장이 이제 녹화한 날로 금요일에 이제 시장을 보고 있는데 계속 쭉 빠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현재 네. 시장 전략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주 다행스럽게 네.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도중에 좀 반등했습니다. 좀 그나마 좀 반등해서 지금 코스닥은 0.65%인데 네. 제가 이제 아까 이제 토요일 방송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바로 1시간 전에 이 방송을 찍기 1시간 전에 찍었던 방송이에요. 네. 그때 제가 얘기 드렸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 드렸냐면 어제 방송 다시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장이 반등할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하락이 이걸로 추가 하락까지 더 갈 가능성은 없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미국장 반등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반등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어서 지금 아니나 다를까 역시 반등은 나오고 있고 코로나 델타 변이 별로 신경 안 쓴다. 네. 미국 별로 신경 안 쓰고 오히려 잘 됐다. 금리 인상 더 늦어지고 훨씬 좋은 거 아니냐. 오히려 더 가는 거 아니냐. 이게 뭐든지 좋은 쪽으로 포커스를 다 맞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 부분이 좀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제가 왜 우리나라 증시가 좀 다른 나라보다 좀 세게 밀리고 아시아 증시 폭락을 다 같이 하는 거냐 얘기를 드렸을 때 MSCI 그 지수 EM마켓 지수를 얘기 드렸어요. 그때 홍콩이 폭락하면서 우리나라 같이 빠지는 거다라고 얘기 드렸고 오늘은 사실 일본 빠지면서 같이 밀리는 거거든요. 이게 약간 물귀신도 아니고 이렇게 중국하고 일본하고 왜 이렇게 자꾸 끌고 같이 내려가려고 하는지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 이머징 마켓에 MSCI 이머징 마켓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국장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중국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치면은 사실 홍콩 증시가 폭락했던 거는 디디 추싱 때문에 디디 추싱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규제를 한다고 하면서 홍콩에 상장돼 있던 나스닥 상장, 홍콩 상장돼 있는 테크 기업들이 폭락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약간 일단락되어가는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좀 약간 진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네. 추가적으로 다음 주 증시 초반에는 좀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델타 변이가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더 많이 늘 경우 뭐 2,000명 가버리고 뭐 이래버릴 경우는 우리가 좀 염두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데이터상 델타 변이가 집계 나온 게 일주일 전 거를 분석해서 집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우리가 어제나 오늘 확진자가 1,300명이 넘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몇 번 30% 가까이 델타 변이인데 그게 숫자적으로 따졌을 때 지금 1,300명에 대한 30%가 아니라 네. 일주일 전 거예요, 이 데이터는. 일주일 전에 20-30% 정도가 델타 변이다인데 이 델타 변이가 늘어나는 속도가 거의 한 더블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계속.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델타 변이의 숫자가 얼만큼 늘어나고 확진자가 얼만큼 되냐에 따라서 다음 주 증시 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아시겠고 우리나라는 왜 그거 신경 쓰느냐?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좀 낮기 때문에 네. 영국은 이미 포기했어요. 그냥 다 귀찮은 거야 이제는 야 안 죽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죽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죽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그냥 그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백신 맞으시고 젊은 사람 버텨. 그냥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거기까지 가려면은 백신 접종률이 약 60에서 70%는 올라와야 됩니다. 그 전체 인구야 우리나라는 또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체 인구의 영국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의 약 7에서 8% 정도가 이미 걸렸던 사람이라 다시 안 걸려요 또. 그러니까 백신 플러스 한 영국은 한 70에서 80% 사이는 안 걸린 사람들이고 거기서 뚫렸다 하더라도 한 60%는 안 걸린다고 보셔야 돼요. 네. 백신 좀 뚫린다고 쳐도.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이 이제 30%대인데 그래서 이제 걸린 사람도 워낙 적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이게 여진이 좀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점을 좀 보시면은 지수가 밀릴 때 매수 기회를 좀 잡아보는 방법이 충분하다. 왜냐하면 그리고 20, 30대 많이 걸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20, 30대 활동 안 하면 좋은데 이분들이 활동량이 왕성하잖아요. 제일 활동을 많죠. 네. 김희성 씨는 이제 20대잖아요. 저는 집에만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근데 네. 왜 집에만 있어요? 20대면 집에만 있으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딱 40대에 접어들어가지고 네. 어디 나가기가 귀찮아요. 일만 하고 싶어요. 저는 일만 하고 싶고 일하면서 돈만 벌고 싶은데 네. 근데 그 어디 안 나가서 할 수 있는 거 주식 투자 말고 이보다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한두 달만 극복하시면은 네. 다들 건강하게 새로운 세계 다시 모든 게 다 오픈된 세계를 다시 맞이할 수 있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면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제 방송에서도 우리가 오늘 또 언택트 관련 공략주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네. 오늘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사실 하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하나가 준비되어 있지만 다양하게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아, 네, 사실 오늘 알겠습니다. 제가 방송 자료를 하나 더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네. 준비를 못했는데 그 말로 좀 풀면서 좀 얘기 드릴 거고요. 그거 같이 좀 방송 내용 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오늘의 비밀 공략주 하나 나갈 겁니다. 절대 방송에서 저희가 언급하지 않을 거고요. 노란톡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따로 알려드릴게요. 밑에 보이시는 네모난 QR코드가 있습니다. 휴대폰에 카메라 켜주시고요.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실시간 참여가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한번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노란톡 주요 질문들을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저희가 실시간이 아니라 녹화 방송이라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럼 주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워낙에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코로나가 막 확산되다 보니까 코로나 얘기가 되게 많아요. 코로나 얘기가 되게 많은데 오늘 제가 그 코로나 얘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좀 한번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아침에 이제 좀 얘기 드리면서. 먼저 코로나 언택트 관련주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쫙 정리를 한번 해드렸어요. 언택트 관련주 중에 진단키트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진단키트 네. 시작했는데 오늘 여기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 드릴 건 뭐냐면 진단키트 하면 뭡니까 우리가 딱 눈에 떠오르는 거 그냥 시젠이죠. 시젠. 그렇죠. 제가 이게 애국자라고 천 대표님이 이 시젠 대표님께서 저는 애국자라고 얘기 드리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시젠 같은 경우가 사실 상장돼 있는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는 가장 대장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진단키트 시젠을 좀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네. 시젠이 실제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에. 한 2주 동안 따지면요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도 대장주인가요? 대장주인데 이제 이 부분을 좀 얘기 드리려고 해요. 아. 왜냐하면 진단키트 중에 또 유명한 회사가 하나 더 있어요. 네. SD 바이오센서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아직 상장이 안 됐습니다. 근데 곧 상장합니다. 지금 공모청약 들어갔어요. 네. 공모청약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제가 쭉 이제 정리를 해드렸어요. SD 바이오센스하고 그럼 시젠하고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 매출액 기준으로는 시젠이 더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SD 바이오센서가 더 많습니다. 오. 매출액이 어마어마하게 순식간에 올라왔어요. 네. 이게 SD 바이오센서가 작년 매출액으로 따지면 시젠보다 더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SD 바이오센서는 단 3개월 만에 이 매출을 기록한 거예요. 오. 별거 아닌 회사입니다. 이게 상장이 되지 않아서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았던 거네요. 뭐 얘기는 많이 또 원래 그 신속 진단 키트나 네. 그다음에 미 FDA 진단 키트 승인 때 SD 바이오센서가 먼저 하긴 했어요. 그리고 충분히 이쪽에서는 수출도 꽤 많이 하고 있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별로 관심이 없었죠. 그렇죠.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맞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뭐 알고 있었지만. 근데 문제는 이 회사가 작년에 매출 70%를 3개월 만에 기록을 했는데 이걸 이제 제가 다 써드렸어요. 왜냐면 이거 판단하시라고. 자, 올해는 그럼 시젠하고 어떻게 돼 있냐? 올해는 거의 SD 바이오센서가 어마어마하게 매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젠보다도 한 3배 정도 많아요. 진단키트 쪽은 거의 이제 원래 대장은 SD 바이오센서로 바뀌어 있다 사실. 상장만 되면 이 회사가 아직 상장을 안 한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미 FDA 여기는 이제 미 FDA 긴급 사용 승인하고 그다음에 세계 보건기구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수출이 좀 많습니다. 빠르게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영업이익률은 약간 떨어져요. 얘가
그렇기 때문에 시즌하고 그냥 당장 경쟁을 하자면 사실 SD 바이오 센서가 시가총액이 높은 게 맞아요. 더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높아져야 되는 거 맞는데 그럼 시젠이 그럼 총이 좀 낮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네. 시젠보다 SD 바이오 센서의 현재 분기 매출액을 따져봤을 때는 2배, 3배가 나와요. 계속.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주가는 2배, 3배 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지금 시젠이 시가총액 약 4조에서 5조 가까이 됩니다. 5조 원 정도 돼요. 근데 SD 바이오 센서의 공모가가 네. 5조 정도, 상단이 5조 정도 되거든요. 아. SD 바이오 센서 공모가가 상당히 5조니까 계산해 보세요. 상장을 딱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또 엄청 우르다 와 이렇게 몰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따상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따상 말고 그냥 따만 생각해 보자고요. 네. 더블로 갔을 때 10조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그래도 설명은 돼요. 음. SD 바이오 센서 당장은 시즌보다 한 3-4배 많으니까. 네. 근데 따상을 가게 되면 시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론은 이제 따상 가버리면 사실 갈 게 없다 사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게 뭐냐면 따상을 가는 건 그러니까 130% 초반에 올라버린 건 문제가 안 되는 게 제가 얘기 드린 거는 상장하자마자 유통주 28%가 그냥 바로 풀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SD 바이오 센서는 상장한다 그래서 무조건 상장해서 따상을 가더라도 무조건 거기서 추격 들어간다. 이건 전 아닌 것 같다. 아, 제가 SD 바이오 센서를 어디서 들어봤나 했더니 네. 제 주변에서 청약을 하겠다고 네. 이걸 저한테 보내주면서 네. 해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청약은 해도 되죠. 네. 왜냐하면 공모가 레벨이 5조 원대면 네. 시즌하고 동급이라는 얘기예요. 음. 시즌을 비교해봤을 때 매출액이랑 이런 게 2배, 3배 뭐 지금 올해 예상은 자기들 말로는 4배 난다고 얘기하는데 네. 저는 한 2-3배 정도에 끝날 것 같은데 3배 정도에 끝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시가총액이 단순 3배 곱하기 3 해야 되냐? 그건 또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공모 청약으로 공모가 상당 5조 원대 레벨에서 청약 들어간다. 괜찮죠? 이번에도 청약 경쟁 엄청나게 몰릴 것 같긴 해요. 엄청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공모 청약 들어간다 하더라도 크게 뭐 받을 게 많이 없고요. 중복 청약 가능합니다. 근데 네. 이게. 이거 중복 청약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청약 받자마자 따상가 그러니까 100% 거기서 상한가 한 번 더 가도 네. 더 가면 거의 시즌하고 비슷한 주가 아니면 시즌보다 약간 고평가. 아. 그래서 근데 28% 물량이 바로 풀린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추격하는 게 과연 맞을지. 아. 추격 안 하는 게 낫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란통 메신저에서 이제 요 관련해서 쭉 하면서 제가 언택트 관련주를 쭉 한번 이렇게 노란통 메신저에서 쭉 한번 언급을 이렇게 쭉 드렸어요. 이렇게 쭉 드렸는데 이거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이제 올라온 질문들 좀 보시면은 어떤 게 많이 올라왔냐면요. 자, 메가임디 관련해서 이제 질문이 좀 올라왔는데 이거 메가임디 자 제가 메가임디를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네. 네, 노란통 메신저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메가임디가 지금 장이 거의 끝나가려고 하고 있죠. 7월 9일 장이 끝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메가임디가 지금 푹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왜 이거 왜 그러냐면 8% 밀리고 있어요. 8%. 자, 제가 메가임디를 얘기 드린 건 뭐냐면 이게 코로나가 엄청나게 심하게 되었을 때 결국 2학기도 문을 닫아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렇죠. 이게 교육주이기 때문에 인터넷 교육주이기 때문에 인터넷 교육으로 보자는 거였고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 입장은 이거를 2학기를 닫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네. 학습권이 너무 많이 침해를 받고 있어요. 아. 사실 코로나가 터져서 누가 제일 많이 희생당하고 있냐면 저는 학생들이 제일 희생당하고 있다고 맞아요. 봅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못 가잖아요. 저는 고3들이 가장 걱정이 네. 돼요. 고3도 뿐만 아니라 전문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음. 2년제 전문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입학하자마자 학교 한 번도 안 가고 졸업하게 아, 생겼어요. 그렇네요. 맞잖아요, 아이고, 네. 이거. 네. 아니 그리고 편입하신 분은 학교 구경도 못 하고 네. 졸업장만 받게 생겼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네. 이게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는 무조건 그냥 2학기 확진자가 얼마가 되든 간에 그냥 무조건 밀어붙인다예요. 근데 전 이제 확진자가 그렇다고 해서 2,000명, 3,000 일일 확진자 2,000명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것도 깨진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메가임디 얘기를 드린 거고 메가임디 같은 경우는 여기서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다른 거에서 우리가 이미 포트폴리오 짜져 있기 때문에 대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메가임디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보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메가임들이 좀 손실이 나면 저희는 바로 자를 겁니다. 네. 바로 자르고 다른 걸로 언택트 다른 걸로 이미 준비해서 오늘 종목 준비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갈아탈 예정이에요. 근데 메가임들이 여기서 그럼 추가적으로 더 많이 하락할 그럴 가능성도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기대하고 오른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기대 끝나고 별로 기대할 거 없다라고 해서 밀리면 여기가 끝이죠. 어차피 여기 끝이에요. 그렇네요. 여기 끝이니까 요거는 단 한 가지의 가능성 때문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에서 최대한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 저는 제가 메가임대로 저는 수익이 안 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학생들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학교 가서. 네. 네, 진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백신 새로 나오면 빨리 교직원 먼저 빨리 교직원부터 먼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교직원부터 빨리 접종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서 노란톡에 답 이렇게 해주신 분들 얘기해주신 분들 걱정해서 얘기하시지만 요건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짜져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메가임디 의원님 제가 얘기 드리지만 우리 비중 5%밖에 안 들어갔어요. 왜 비중을 또 10% 들어가요? 제가 비중 5%라고 다 얘기 드렸는데 제가 이 얘기를 분명히 드립니다. 이거 비중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포트폴리오 상 들어간 거지 이게 우리가 승부 걸려고 들어간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네, 포트폴리오 혹시나 이제 척진자가 더 크게 벌어졌을 때 우리가 보험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들어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결정적인 언택트 종목 오늘 또 추가로 얘기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는 우리 시즌 먼저 얘기 드렸던 거예요. 시즌 한참 올라왔었고요. 그렇게 좀 얘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란톡 메신저 주요 내용 한번 알아봤고요. 조금 더 노란톡에서 질문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이제 매주 데일리로도 노란톡 안에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요. 팍스TV 한밤주잘배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시황 이슈 첫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델타 변이 등 코로나 변이 확산 속도가 심상치가 않죠. 근데 그게 일주일 만에 하루 최고 확진자가 이제 또 소식이 나왔습니다. 제가 화요일에 들었던 속보로 6시에 1000명이 넘었다고 한 게 바로 엊그제죠. 그런데 벌써 1300명에 달하는 모습이네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2주 전부터 언택트 관련주를 다시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게 정말 석견지명이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의 코로나 전망과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자, 우리 코로나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심상치가 않는데 일단 어떻게 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 내용을. 자, 이게 이제 일일 확진자고 대한민국 일일 확진자 숫자고 세계 일일 확진자 숫자예요. 자, 대한민국 일일 확진자 숫자가 좀 급증하고 있죠? 네. 꽤 이거 적응 안 되는 지표죠. 원래 우리나라 항상 별로 적었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는 인도가 전 세계적으로 인도가 좀 줄고 있어요. 인도가 분노의 백신. 네. 분노의 백신 접종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왜냐면 진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생과 사가 걸리면 역시 대단해요. 사람은 대단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인도에서 엄청난 백신 접종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으면서 좀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 일일 확진자 숫자가 최악일 때보다는 지금 한 10분의 1 정도 줄었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 확진자는 좀 줄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했던 곳들이 조금 줄은 반면 유럽이나 이쪽 미국 쪽이 약간 반등을 하고 있고 델타 변이가 좀 늘어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신규 확진자 숫자 추이가 반등 살짝 꼬리 들었는데 이제 꼬리가 확실히 더 많이 들었죠. 이거 한 3일 전 데이터입니다. 3일 전 데이터라고 참고해 주시면 7월 7일자거든요. 이거 그리고 현재 지금 보시면은 신규 확진자 숫자 우리나라 이렇게 결국 1,몇백 명으로 이렇게 올라온 상태입니다. 우리나라가 델타 변이가 플러스로 우리나라 20, 30대 활동량이 많으니까 이분들. 이분들이 이제 전국 방방곡곡을 다 다닐 수밖에 없는 계절이잖아요. 지금 여름이면 또 어디 가야 됩니까? 부산 가야 돼요. 또 해외를 못 가니까. 부산 가서 수도권 확진자가 부산 가서 확진 일으키는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뭐 올해 한 해는 부산을 좀 나중에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제일 우리가 백신 접종률이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백신 접종률은 현재 지금 약간의 정체 상태, 약간 백신 공백기거든요. 지금이 조금만 더 지나면 다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갈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종목들을 뭐 봐야 되느냐? 자, 이거 이제 2주 전에 이건 모든 시청자분들이 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2주 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2주 전에 시젠 바이오텍메드 수젠텍 보자.
예, 2주 전에 제가 얘기 드렸고 그러면서 시젠에 집중하자 2주 전에 얘기 드린 겁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시젠 지속적 상승 여기까지가 제 지난주 내용이에요. 이게 예, 시젠 2주 전에 집중하자 그랬는데 시젠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게 지난주 내용이고 이번 주 내용 추가된 게 11만 원까지 홀딩. 예. 일단 시젠에 11만 원까지 보자. 오늘 좀 밀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7월 9일 날은 좀 밀리고 있는데 이유는 이제 미장이 반등하면서 델타 변이 좀 그냥 악재에 약간 둔감해지는 그런 이슈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주에 급증해서 급등한 거 종목들 보시면 뭐냐면 알서포트, 소프트캠프,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인성정보. 이건데 이거는 이제 재택근무 원격 진료 관련주입니다. 알서포트는 원격 지원 관련주예요. 이게 뭐냐면 원격 지원 우리나라 전체 1위고요. 원격 지원이라는 거 뭐냐면 이제 컴퓨터 원격 지원 같은 거, 그다음에 모바일 원격 지원. 이제 내가 딴 사람이 내 컴퓨터를 좀 조종할 수 있다거나 그런 거는 이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회사 컴을 내가 만져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원격 알서포트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알서포트가 급등했고 소프트캠프는 문서보안 관련주. 내가 재택에서 근무하려면 문서를 가지고 와야 돼요. 현재 지금 대기업들 중에 일부 대기업들은 현재 이미 이번 주부터 재택근무 들어가는 데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요게 이제 좀 얘기가 나오면서 좀 많이 올랐고요.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인성정보는 원격 진료 관련주입니다. 원격 진료 관련주들인데 지금 현재 뭐 코로나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직접 치료 관련 분들은 이제 직접 환자 대면해서 치료하는데 네. 다른 이제 의료 같은 경우는 사실 웬만하면 안 만나는 게 좋아요. 병원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좋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는 이제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유비케어 인성정보가 급등을 했어요. 좀 이따 다 차트 확인할 건데 이거는 보이자만 하자. 오늘 아침에 알서포트 얘기 드리긴 했거든요. 네. 예, 바로 10몇 프로 바로 뜨긴 했는데 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보유자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이거 처음 보신 분들은.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예전에 언택트 할 때 어떤 것들이 천천히 변화되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진단 키트, 그 다음에 재택근무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 어떻게 갔습니까? 이제 배달, 배송, 택배, 포장, 제지 이렇게 쭉 맞아요. 예, 쭉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똑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그래서 지오소프트 새벽 배송이죠. CJ 대한통운 대형 포장. CJ 대한통운 택배잖아요. 대형 포장 뭡니까? 제지 관련주. 창투사는 왜냐? 새벽 배송 배달 관련 모든 회사들이 비상장사가 많아서 상장하게 되면 창투사가 같이 가는 그런 형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요기요랑 이제 여기어때 뭐 이런 데서 지금 이제 상장 준비하고 있는데 뭐 솔직히 일본의 손정희 회장님이 이제 뭐 투자한다 만다 지금 그거 루머다 지금 얘기 많이 했는데 네. 결론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언택트 쪽의 소비 문화가 좀 더 공고화되는 거니까 결론은 상장이 좀 편할 겁니다. 그래서 창투사 관련주 얘기 드린 거고 이 중에서 최선호주를 노란통 메신저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딱 하나가 최선호주인 거예요? 네, 여러 개는 좀 잡다해서 너무 하기 좀 그렇죠. 그렇고요. 그리고 딱 한 종목이 있어요. 네. 이거는 이슈가 좀 원래 이 회사는 원래 좋아요. 아. 원래 재무제표도 좋고 한참 지금 잘 가고 있고 실적 좋고 네. 성장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노란통 메신저에 이제 한밤 주잡에 밑에 하단에 있죠. 하단에 QR 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찍을 필요 없거든요. 네, 갖다 대기만 하면 대면. 되거든요. 예. 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언택트가 아니더라도 올라갈 재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기 쉽지 않은 종목. 네. 그런 걸 하는 게 좀 낫다. 왜냐면 지금 이미 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네. 한번 차트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시젠입니다. 시젠 딱 돼 있네요. 자, 문제는 시젠이 밀리고 있다라는 게 문제죠. 지금 시젠이 오늘 7월 9일 종가상으로는 현재 밀리고 있습니다. 밀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시젠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근데 다만 SD 바이오 센서가 만약에 상장을 하잖아요. 네. 그럼 시젠은 그때부터 또 보면 안 돼요, 이제. 아. 그러니까 내가 시젠을 중장기로 한 5년 한 보고 있다. 그럼 지금 사도 상관없어요. 시젠은 좀 길게 봤을 때 전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시젠 자체를 만약에 내가 이 올해 정도로 한번 보면서 대응해 보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은 좋은 자리는 아니다. 왜냐하면 SD 바이오 센서가 상장이 되면 이게 진단키트 업종 내에서 펀드들이나 대형 펀드들이 분산할 수밖에 없어요. SD 네. 바이오 센서 안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아. 따라서 사줘야 되거든요, 무조건. 네. 그러면 이제 시젠에 집중되어 있던 걸 물량을 좀 빼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SD 바이오 센서가 상장이 될 때쯤에는
시제는 차익 실현해야 된다 그때는. 예, 그때쯤엔 차익 실현이 돼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1만 원 보는 게 그때쯤 가면 한 11만 원까지 가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예,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시제는 2주 전에 얘기 드렸다는 이 자리에서 얘기 드린 거예요. 시제는 저희는 시제는 이 자리에서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젠텍, 바디텍 매도 안 보셔도 돼요. 예, 그냥 진짜 토픽 하나만 보면 되고 SD 바이오센서 공모가 레벨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노란통 메신저에다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공모가 레벨 지금 공모처럼 들어갔으니까 공모가 상단이랑 다 정해졌고 이제 나오면 다 전부 다 가격 정해지고 상장 일정 전부 싹 확정되면 제가 그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쭉 얘기를 다시 한번 노란통 메신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얘기 드린 종목들 중에 저도 까먹었네요. 자, 알서포트 볼게요. 자, 윗골이 달고 밀렸습니다. 오늘 장중에 알서포트가 17.8%까지 갔네요. 거의. 예, 급등을 했다가 지금 다시 밀렸는데 이게 이제 알서포트는 저는 알서포트는 오늘 이렇게 밀렸잖아요. 네. 이러면 볼만해요. 다시 또. 예. 그리고 다음 주에 알서포트 차라리 언택트는 다 필요 없고요. 네. 그냥 알서포트 하나만 봐도 돼요. 근데 이번 주 시장 자체가 좀 급등이 많이 나왔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윗꼬리를 다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언택트 관련주가 왜 지금 윗골을 다냐면 지금 코로나 신규 확진자 아침에 1,300명 딱 뜨고 나서 역대 사상 최대치 뜨고 이제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중국 증시 그렇게 많이 안 흔들리네? 미 선물 반등이네? 뭐야 그러면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매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알서포트는 충분히 좀 밀려있는 상태인데 이러면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알서포트에 대한 이 기업 분석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떻게 가치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알서포트라는 회사가 과연 현재 저평가냐 고평가냐 그럼 알서포트 한번 보자고요. 알서포트 한번 보시면은 알서포트 시총이 한 6천억 되는데 지금 현재 이익 한 200억 정도 하는데 성장 주면 30배 줘도 됩니다. 30배 줘도 되는데 30배, 25배에서 30배 정도 줘도 되는데 충분히 지금 주가는 설명할 수 있는 주가가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에 횡보가 나오거나 여기서 조금 더 밀리면 재진입도 가능하다. 여기에 만약에 재택근무 좀 길어져 버리면 다시 반등한다. 이렇게 좀 얘기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캠프입니다. 소프트캠프는 좀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안 하면 좋겠다는 이유가 시가총액이 너무 작습니다.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1,000억짜리예요. 1,000억. 1,000억짜리라서 이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법인자금 펀드에서 1억만 쌓아도 상한가 합니다. 그런 종목 어떻게 합니까? 예, 다만 문서보안 관련주라는 거. 예, 이거 움직이니까 언택트 가면 얘도 같이 움직인다는 거. 그렇게 좀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비트컴퓨터인데 이거는 원격 의료 관련주로 뭐 옛날 대장주죠. 옛날 대장주인데 지금 오늘 다 윗골이 달았어요. 다 윗골이 달아서 다 밀었기 때문에 이건 다 보유자 영역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 뭐냐면 알서포트는 밀려서 오히려 이제 보유자 영역이 아니라 신규 접근하실 분도 봐도 되는데 비트컴퓨터나 인성정보가 오늘 가장 잘 갔거든요. 네. 인성정보가 7월 9일 날 가장 잘 갔는데 인성정보 마저도 14%에 끝났어요. 상한가 갔다가. 예, 근데 이제 이 인성정보나 이런 정보들은 원격 의료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원격 의료 관련 정부 정책이 수반돼야지 가능해요. 이게 원격 의료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이거 원격 의료 이거 어느 정도 허용해 줘야 가는데 그건 그 이슈하고 달려 있는 문제예요. 근데 원격 의료를 허용해 주는 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누가 싫어할까요? 병원? 예, 의사가 싫어요. 수가가 낮거든요. 이거 돈을 못 버니까 많이. 예, 요즘 뭐 수술실에 CCTV 도착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원격으로 해봐요. 예, 원격으로 해봐요. 그 내용 다 녹화 뜰 텐데. 맞아요. 예. 의사분들이 안 좋아합니다. 의사분들이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전 국민이 다 원하고 있는데 의사만 반대하고 있다. 이런 것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봐야 될 종목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 배달, 새벽 배송, 택배, 포장, 제지 중에 여기에 이제 한 종목이 있으니까 여기 종목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지오소프트 먼저 볼게요. 자, 오아시스 마켓 가지고 있고요. 새벽 배송 2위입니다. 자, 이거는 마켓컬리가 상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도 다시 재평가 받는 거예요. 그렇죠. 마켓컬리가 어떻게 상장되냐에 따라서. 마켓컬리가 나스닥에 상장하면 최소 여기보다는 더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 상장보다는 훨씬 좋겠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지오소프트가 오히려 평가를 좀 좋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마켓컬리 요즘 내용은 뭐냐면 마켓컬리가 단 한 번도 흑자를 내본 적이 없어요. 네. 흑자를 내본 적이 없는데 오. 지금 워낙 시장 장악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상품 다양하게 하고 근데 마켓컬리가 상장 심사 청구하면서 내용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오픈마켓이다. 우리는 쿠팡하고 똑같이 비교해 줘야 된다. 맞아요. 쿠팡도 계속 적자였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먹히죠. 왜냐면 오픈마켓 새벽배송 오픈마켓은 완전 많이 달라요. 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쿠팡이 하면서 새벽배송하면은 마켓컬리를 따라잡을 수 있지만 새벽배송이 오픈마켓을 한다 그래서 쿠팡처럼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좀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레벨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다만 이것도 심지어 이제 오아시스가 2위거든요. 오아시스가 지오소프트 자회사가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오소프트를 보는 건데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CJ 대한통운입니다. 자 이거는 참 안전하다 종목. 왜 안전해서 어차피 택배는 계속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CJ 대한통운은 택배에서 거의 사업자 1위예요. 1위고 물류 시스템 대변화할 수 있는 모든 그걸 다 갖추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CJ 대한통운이 가장 좀 안전한 언택트 그 흐름도 잘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간다 그러면 대형 포장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형 포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든 그냥 포장하면 그냥 어차피 재지 많이 수밖에 없죠. 포장지 많이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이 대형 포장 같은 경우가 그나마 좀 볼만한 종목이지 않나. 네. 이렇게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형 포장도 시가총액이 3,700억이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나머지 종목 한번 볼게요. 이제 나머지 종목들. 자, 이제 전체적으로 7호제 3상, 임상 상상 성공 가능성이 높은 셀트리온을 좀 보자 계속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현재 공략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계속 보자, 노란통 메신저 얘기해드리겠다. 계속 보자, 노란통 메신저 얘기해드리겠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네. 아직 공략 안 했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자 코로나가 잘 생각해 보시면 지난주도 얘기 드렸지만 코로나가 결국은 끝나려면 백신도 중요하지만 치료제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신종플루가 어떻게 없어졌는지 잘 생각하면 타미플루가 새로 생기면서 없어졌거든요. 맞아요. 그럼 타미플루가 생기면서 없어진 거면 그럼 셀트리온에서 치료제 가장 근접해 있는 게 셀트리온이고 신풍제약 치료제 임상 실패하니까 바로 폭락 나왔잖아요. 그럼 걸 수 있는 기대는 셀트리온밖에 없다 지금 현재. 예, 그럼 셀트리온도 요거 하나 좀 보면 중요한데 문제는 치료제 이슈가 나올 때 접근해도 늦지 않는다. 지금 미리 들어가 있으면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백신 중에 mRNA 관련주는 계속 봐야 되는데 이연제약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제가 진짜 수익 낼 거에 딱 3분의 1밖에 못 내고 매도해 있더라고요. 참 많이 아쉬운데 이연제약을 제외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보자 해서 제가 SK바이오사이언스, ST팜 얘기 드리고 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현재 노란통 메신저에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얘기 안 드리겠고요. ST팜 한번 보겠습니다. ST팜. 자, ST팜인데 지금 현재 mRNA 관련해서 모든 장비나 설비 가지고 오고 있고 증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ST팜이 증설한 이유가 뭘까를 좀 생각해 보면 ST팜이 바보도 아니고 팔 데도 없는데 과연 mRNA 백신 관련 모든 재료나 이런 걸 왜 갖다 놓고 증설하고 있을까요? 다 이야기가 있으니까. 네, 뭔가 네.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맞아요. 때는. 그래서 ST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리가 다시 백신으로 갈 때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델타 변이 같은 경우나 이런 그 mRNA 백신의 기본적인 속성이 뭐냐면 1년에 한 번 맞아야 돼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맞아야 돼요. 네. 그럼 계속 맞아야 돼요. 그럼 계속 맞으면 어떻게 되냐? 계속 돈을 번다는 얘기입니다. mRNA 하게 되면.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관련주와 지금 상황까지 점검을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도 언택트 관련주 우리가 공략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거 다 받아가실 수 있고요. 밑에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갖다 대고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다음 시황 이슈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 시황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 배터리 데이를 통해서요, 정부와 민간에서 배터리 부문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시장에 약세가 있으면서도 오히려 전기차, 2차 전지 부분에서는 조금 더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관련한 업종 전체 종목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 텐데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까요? 네, 일단 사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시장에서 가장 그래도 잘 버텼던 섹터 네. 2차 전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슈도 많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증설 이슈가 계속 있었고 K배터리 데이 행사를 했어요. 네. 이게 7월 8일 날 했는데 정부에서 강력한 투자 의지 표명했고 소재 관련 이제 저는 이제 가장 집중적으로 봤던 게 뭐냐면 소재가 제일 구하기, 그러니까 재료 있고 증설 있고 다 배터리 만들 수 있는 뭐 세팅 다 돼 있는데 소재가 없으면 어차피 못 만들어요. 맞아요. 예. 그럼 소재가 뭐냐? 코발트, 니켈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럼 코발트, 니켈 뭐 이런 것들을 그럼 어디서 다 구하느냐?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땅판 아무것도 안 나온 나라인데 다 해외에 있겠죠. 다 해외에 있고 해외에서 다 가져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런 배터리 대회 행사를 하면서 그냥 쓸데없는 목표를 정한 게 아니라 소재 관련해서는 어떻게 구하고 그 소재에 대한 기술 개발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세액 공제는 어떻게 해줄 테니 너네 많이 투자해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걸 화답하면서 지금 LG하고 SK이노베이션 며칠 전까지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엄청 싸웠잖아요. 네. 갑자기 둘이서 손잡고 우리 40조 원 투자할게요 이랬어요. 네. 이게 싸운 사람이 맞나 과연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화면을 보면 이제 천천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가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는 지금 한 4, 5년째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SKI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수익실현 했습니다. 물론 수익실현은 더 올랐어요. 좀 살짝 화가 나는데 한 30%대 수익실현 했는데 여기서 또 올라 버렸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고요, 이거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노란통 메시저 들어오시면은 이거 계속 제가 이미 저희는 이 배터리 관련 종목은 무조건 포트에 한두 개는 계속 갖고 있습니다. 지금 판 적이 없어 거의. 한두 개, 세 개까지 늘렸다가 수익 실현했다가 다시 세 개 늘렸다가 두 개로 줄였다가 다시 또 세 개까지 갔다가 그러면 계속 수익 실현하면서 계속 보유하고 있거든요. 배터리는 무조건 끌고 가고 있거든요, 같이.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2차전지 배터리 지금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확인하고 들어오시면 반드시 같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차전지 배터리 중 먼저 가네 안 가고 미리 못 올라갔던 종목은 지금 올라가고 약간 이런 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미 다 올라간 종목 추계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큰 손실 납니다. 왜냐면 남들 다 갈 때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노란색 메시저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종목이 왜 지금 가고 이 종목 앞으로 어떤 거를 미리 좀 파악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배터리 완제품 배터리 사는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3사인데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 두 회사는 원래 본업이 화학이에요.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들 때 다 화학 물질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화학 회사가 배터리 회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부분은 무슨 포인트가 있냐면 저는 폭스바겐이 우리가 직접 배터리 만들 거야. 이제 우리가 직접 배터리 만들려고 해. 그걸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할 거야.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학을 한 번도 안 해본 회사가 어떻게 배터리를 순식간에 만듭니까?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거 배터리 만드는 게 전해질 물질, 양극재, 음극재 이거 다 화학 물질인데 네. 이거 화학해서도 없는 회사가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 그래서 이거 오래 걸린다 어차피 걔네 만들려면. 자, 그렇게 생각을 하자면은 LG화학하고 SK 이노베이션 원래 화학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배터리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왜 삼성이 SDI냐? LG화학하고 SK 이노베이션 분사가 있잖아요. 배터리 사업부 다 분사하잖아요. 네. LG화학은 LG 에너지 솔루션 내년 상장 예정입니다. 심지어. 자, SK 이노베이션은 이번에 분사한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분사하게 되면 여러분 뭐 살 겁니까? LG화학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두 회사가 있는데 여러분은 배터리 보고 이 회사 주식을 살 건데 LG화학을 삽니까? 에너지 솔루션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 사겠죠. 네. 그러니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는 할 필요 없다는 거고요.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SK 이노베이션 마찬가지고요. 삼성 SDI는 그럼 뭐냐? 삼성 SDI는 배터리만 해요. 배터리만. 주구장창 배터리 화학하지만 배터리도 같이 해요. 배터리가 주 사업이에요. 원래 삼성 SDI는 어디 배터리를 하겠습니까? 전기차 배터리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 삼성 SDI는 어떤 배터리를 하느냐? 스마트폰 배터리, 노트북 배터리. 원래 이거 하는 회사예요. 소형 배터리 유지였죠. 그러다가 이제 대용으로 넘어갔고 그러면서 이제 삼성 SDI가 BMW나 이런 데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금 각형 배터리 전문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폭스바겐도 각형 배터리 쓰고 있다고 하니까 제일 좋은 게 그나마 삼성 SDI다. 배터리 관련주로 갈 거면 완제품 배터리 삼성 SDI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증설 이슈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가야 되는데 첨보가 최근에 초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첨보가 진짜 배터리 관련 소재 중에 제일 안 가던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첨보가 이제 가요 이제. 네. 그다음 SK 아이테크도 이제 여기는 첨보는 전해질 배터리에 4대 소재가 있어요. 2차전 배터리 소재가 4개, 이 중요한 소재 4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그 중에 이제 첨보는 전해질 전문이고요. SK 아이테크놀로지는 분리막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거의 탑권에 있는 회사입니다. 분리막이 증설 이슈 이번에 증설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요즘에 그 SK 그룹이 최태원 회장님이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문재인 정부 많이 하고 있어요. 예, ESG 경영도 막 선언하고 막 ESG 전체 경영자 협회 회장도 하고 있고 막 지금 감초도 많이 쓰고 있고 막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배터리에 딱 SK 아이테크놀로지 증설 딱 맞춰서 발표해 주더라고요. 첨보도 맞춰서 발표했어요. 딱. 네. 예. 미리 얘기했겠죠 서로. 네. 이제 요것들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겠습니다. 한번 자 보면은 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삼성 SDI입니다. 다른 거는 차트 안 볼게요. 삼성 SDI 한번 볼게요. 자, 삼성 SDI인데 자 아직도 추세는 살아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삼성 SDI는 지금 접근도 가능하다. 당장 접근도 가능하고 지금 접근도 가능하고 좀 눌려도 접근 가능하다. 저는 약간 이렇게 보고 있어서 삼성 SDI는 지금 완제품 배터리로 보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보시는 게 좋은데 저는 근데 완제품 배터리 종목을 매수하는 걸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재가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폭스바겐이든 뭐 솔직히 뭐 다른 뭐 애플이든 뭐든 나중에 애플카 만들고 하면 다 배터리 자기들이 직접 만들겠다고 할 텐데 그럼 완제품 배터리는 또 경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소재 회사는 폭스바겐 납품해도 되고 LG화학에도 다 납품해도 되잖아요. 네. 그럼 결론은 소재가 제일 안전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소재 회사들을 보는데 일단 첨보입니다. 남들 다 갈 때 혼자 아무 데도 안 가고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집에만 계속 있었거든요. 집에만 계속 있다가 지금 딱 증설 얘기 나오고 바로 급등한 이야. 겁니다. 지금 급등한 거고 네. 사실 저평가였습니다. 첨보가. 그럼 지금 더 이제 갈 가능성이 더 높은가요? 있는데 지금 추격은 이제 못하죠. 이제 이렇게 되면 추격을 못하는 상황이고요. SK 아이테크놀로지 볼게요. 이건 제가 이 노란통 메신저에도 얘기 드렸고 이 방송에서 한 3주 전 방송 보세요. 3주 전 방송. 3주 전 방송 보면요. 제가 이거 가지고 막 갑자기 종가에 SK 아이테크놀로지 오늘 시초가 매수 노란통 메신저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 드렸는데 종가에 갑자기 10% 급등했던 네. 예, 이렇게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한 2주 전, 3주 전 방송에. 맞아요. 예. 그때가 이때예요. 이때 매수한 거예요. 이때. 아. 이 14만 원에 매수해서 20만 원에 팔았냐? 그건 아니고요. 제가 언제 18만 원대 거기까지밖에 18만 수익이 안 원대요? 났어요. 아니 왜냐면 이게 해도 너무 많이 오르더라고요.
맞아요. 이러고 좀 더 갔어요. 좀 더 갔는데 죄송하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수익이잖아요. 네, 아니, 네. 30%가 좀 넘었는데 오, 네. 50% 수익 못 낸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진짜. 네. 네. 근데 이 SK 테크놀로지도 증설 때문에 얘기가 나왔고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데 이게 SK 테크놀로지가 공모가 상단 따상가고 다 밀려서 공모가 상단 무너지고 밀렸던 종목인데 이걸 다 회복한 거거든요, 다시. 이제 거의 다 회복했잖아요. 여기 물려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이상 가기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죠. 제가 약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이제는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종목도 위주인데 SKC입니다. SKC인데 SKC는 심지어 여러 번 얘기 드렸어요. 노란통 메신저에도. 자, 분리막까지 다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동박이라 그래가지고 동박 소재가 무조건 들어가는데 배터리에 이 배터리 동박 소재 만드는 회사가 SKC 일진머티리얼즈입니다. 근데 SKC가 좀 올라온 상태고 그래서 SKC는 이것뿐만 아니라 반도체 쪽 소재도 하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쪽 납품 물량 다 책임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KC는 반도체랑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가장 탑픽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일진머티리얼즈가 있습니다. 일진머티리얼즈는 동박회사입니다. 역시 동박회사입니다만은 일진머티리얼즈가 많이 못 올랐어요. 이 회사도. 그래서 많이 못 올라서 지금 현재 오늘 좀 조정 받았는데 이 일진머티리얼즈는 이 하단까지 테스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은 SKC로 집중해서 보는 게 차라리 낫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또 여러 종목이 다 많이 있는데 시간 없어서 다 뭐 얘기를 못 하겠네요. 제가 다음 시간에 네. 노란통 메신저에 들어오시면 그냥 거의 다 써드릴게요. 거의 다 써드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종목으로 따지면 몇 개 더 있는데 원래 우리 종목 하나 있는데 요거 하나만 보고 갈게요. 포스코 케미칼이 원래 저희 진짜 이거 지금 4년째 들고 있습니다. 맞아요. 4년째 들고 있는데 이게 4년째 계속 비중을 같이 간 건 아니고요. 네. 매수했다가 좀 줄였다가 추가 매수했다 줄였다 이거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 100몇 프로 넘는 수익이에요. 100% 넘는 수익이에요. 자, 포스코 케미칼이 음극재 우리나라 전체 1위. 양극재는 우리나라 신규 진출했는데 지금 빠르게 점유율 올라가고 있어서 거의 탑권입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LG화학 납품회사예요. LG화학을 사실 겁니까? 포스코 케미칼을 살 겁니까? 포스코 케미칼 사는 게 훨씬 낫죠. 그렇죠. 저는 약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좀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노란톡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언택트 관련주 오늘 비밀 공략주가 하나 나갑니다.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종목명과 진입가, 목표가까지 모두 설정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네모난 QR코드가 있는데요. 휴대폰에 카메라 켜주시고요.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링크가 뜨니까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가 사실은 마지막 질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할 수가 있을까요? 다음 주 증시 일정. 네, 다음 주 실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얘기하고요. 네. 지금 다음 주에 뭐 있냐면 다음 주 드디어 실적 시즌 시작입니다. 네. 매일같이 실적 발표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실적 발표 그러면 나중에 발표가 되고 나서 그거 들으면 늦어요. 미리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노란통 메시저 들어오시면 실적 발표, 기업 실적 발표 일정 다 해서 보내드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 미 연준 베이지북 나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일정표 노란통 메시저 들어오셔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 할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제가 해외 주식이랑 이런 거 좀 그동안 너무 소홀하게 해서 또 네. 해외 주식도 얘기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 언택트 컨텐트 관련주뿐만 아니라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이 관련주들 중에 여름 관련주들 어떻게 되고 있는지랑 그 다음에 가을에 노려볼 수 있는 종목, 그 다음에 실적 발표 때 유망한 종목, 실적 발표 잘 나올 것 같은 종목, 오. 네, 그런 종목이 그나마 잘 갈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좋죠, 네. 그거 실적 발표 리뷰, 프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한밤 주제백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